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 그래도 장이 회복이 되긴 됐는데 아직 많이 멀었죠. 2차전지 뿐만이 아니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엄청 힘듭니다. 네, 저희가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니까요. 너무 주가 빠진다고 주식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더 어렵고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공짜 없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만큼 나중에 얻게 될 좋은 기업에 투자하셔가지고 나중에 얻게 될 소중한 과실은 훨씬 더 크고 값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유료 강좌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 못 본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심, 절대 초심 잊을 수가 없죠. 절대 초심 잊을 수가 없고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하고 제가 회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들, 뭐 팀원분들을 만나게 된 것들도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되게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나름 8만까지는 폭풍 성장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안 늘어가지고 답답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10만 되면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방으로 미친 듯이 다닐 생각이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만들어 달라고 그냥 오프라인 강의라기보다 일종의 강연 형태,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래서 지방에 대한 수요 조사도 저희가 했었고 아무튼 이게 채널이 커져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그래서 제가 채널이 커지면은 외부 채널 그렇게 열심히 나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빨리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보다는 유튜브로 돈을 벌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의 확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많이 응원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절대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어떻게든 유튜브 콘텐츠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소음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유튜브 콘텐츠 외에 또 유료 강의도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걸 통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충실하게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이나 편견 갖지 않고 잘 그것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기업분석 훈련소에 어떤 기업을 올려서 그게 일회성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뭐 경고 문구가 나가겠지만 매수 매도 추천. 네, 절대 이거를 뭐 저희가 어떤 종목을 리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마다 얼마나 많은 뭐 비중이라든지 매수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보유 기간이라든지 목표하는 뭐 손절가라든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리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딩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만의 투자 전략과 투자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을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팀원들하고 여러 가지 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아마 10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10대 종목을 일종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기존 10개 포트폴리오 외에 뭐
또 추가적인 기업을 넣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요. 2차전지 이슈 체크랑 그 다음에 월별 지수 대비 초과 상승, 초과 수익 나는 그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도 매달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2차전지 이슈 체크를 한번 쭉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 그것만 보셔도 2차전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2차전지가 문제가 없구나, 2차전지 잘하고 있구나, 그거 아실 수 있을 거고, 2차전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처음은 아니고요, 업데이트 하는 거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첫 번째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실적 현황,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 이거 여섯 가지인데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10월 5일 어제까지 코스피 8%,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 19%. 그런데 코스닥 역시 2배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2차전지 소재단에서 코스닥 수익률을 견인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88%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고점 대비 33% 빠졌어요. 에코프로 몇 프로죠? 에코프로? 6월 그죠? 6월이 아니죠. 에코프로 10월 5일자 기준으로 657% 정도 됩니다. 그러면 88% 대 657%면 8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거의 약 8배. 8배 차이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비싸다기보다 포스코홀딩스가 덜 오른 겁니다. 덜 올랐다. 2차전지 46개사 평균 수익률이 70%가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46개가 아니 48개예요. 왜? 실적 추정 가능한 것들. 42%고요. 고점 대비 10월 5일 종가 하락률은 49% 마이너스 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0년 최고점 76만 4천 원 대비로는 33%가 빠졌고요. 최저점 대비로는 284% 올랐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15개 목표가 평균이 71만 원이니까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도 28%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최근에 체결 강도 보면 상당히 안 좋죠. 77, 71, 84, 89, 95, 97. 평균 체결 강도가 86.6이다. 그러니까 87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매도세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매출 이거 분개한다고 하거든요. 매출을 쪼개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역시나 철강이 거의 약 90%에 육박하고요. 매출이 64조입니다. 철강의 매출이. 비철강 14%인데요. 네, 요 비철강이 글로벌 인프라 86%, 친환경 미래 소재 14%입니다. 요 친환경 미래 소재 14%가 요 포스코 퓨처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해당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비상장 건설사로 갖고 있는 포스코 ENC입니다. 철강이 포스코가 61%인데 포스코 외라고 돼 있는 거는요, 해외 철강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철강 쪽 포스코가 5.3% 성장률이 나오고요. 해외 쪽 철강은 6%가 나옵니다. 친환경 인프라 관련돼서는 2% 나오는데 친환경 미래 소재 역시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22.3% 성장률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기타 철강 소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극재 70% 가까이 성장 나오고 음극재도 40% 가까이 성장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역시 철강에서 거의 80% 가까이 나오고 친환경 인프라, 그 다음에 친환경 미래 소재 여기 합쳐서 22%인데요. 친환경 인프라 하고 미래 소재 합쳐서 22%인데 여기서 아마 친환경 미래 소재 쪽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6%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적은 거죠. 철강 이익 비중 포스코가 81%고 철강 중에서 해외 철강에서 차지하는 게 약 20% 가까이 되고요. 철강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20% 넘는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는데 포스코에서 30% 성장 나오는데 해외 철강 쪽에서 사실 더 큰 성장이 나옵니다. 46% 성장이 나옵니다. 친환경 인프라 0.02%인데 친환경 미래 소재 쪽에서는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 때문에
49% 성장이 나오고요. 전체 영업이익률은 7.1%까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25년에 수산화 리튬에 대한 에비타가 들어가잖아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7%에서 훨씬 더 두 자릿수 대 영업이익률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철강 포스코의 영업이익률 지금 8.8%, 친환경 미래소재 5.5%, 그 다음에 해외 철강 쪽 3.2%, 친환경 인프라 쪽 2.3%. 친환경 인프라가 아까 포스코 건설 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래서 포스코 건설 쪽 오히려 비중 줄어들고 친환경 미래소재 쪽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비타 마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주가의 주요 요인이 이 원재료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요. 중국 철강제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급량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원재료 철강석 가격은 뉴욕 상품거래소 보니까 톤당 지금 118불이에요. 52주 최저 가격이 80불이고 최고가 138불이니까 그래도 높은 가격 순위에 있어요.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표가 중국 PMI, 그 다음에 월간 부동산 개발 투자액, 그 다음에 조강 생산량, 그 다음에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인데요. 8월 달에 중국 철강 수입 가격이 104불이었는데 9월 달에 126불까지 찍었고요. 10월 초 현재 120불 초반이니까 중국 철강 가격이 8월 기점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상황이 엄청나게 중국이 공급을 늘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팍팍 떨어지다가 회복이 좀 됐고 다시 떨어졌다가 하반기에 엄청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10월 초 현재 120불대다. 중국 철강석 수입 가격이. 대부분의 중국 철강사가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늘려놨으니까 적자잖아요. 지금 상당히 적자 폭이 큰데 중국 최대 철강사 바오강이라는 데가 바오강 철강이 8월 달에 이미 가격 한번 올렸고 9월 달에 올렸고 10월 달까지 연속 3개월째 올렸어요.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했는데 아마 연말까지도 중국 판매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탄소 때문에 중국 정부도 지금 철강 공급을 엄청나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철강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는 데에서 규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중국 국경절 이후에는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수요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수요가 좀 회복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이미 바오산 철강이 8, 9, 13개월 연속으로 올렸는데 4분기에는 더 국내 철강 제품도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바닥 찍고 지금 8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 올라가는 철강 가격의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공급보다는 사실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 수요가 철강업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데 큰 틀은 신경제 인프라가 지속될 거라서 신경제 인프라로 갈수록 수요가 완만하게는 좀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7월 말까지 계속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7월 달부터 급격하게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8월 달, 9월 달, 8월, 9월에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 9월에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2차전지 장기적인 소재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3분기에는 매출은 최소 19조 5천억에서 최대 21조를 보고요. 영업이익은 최소 1조에서 최대 1조 2천억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1조 1천억대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석이랑 원재료 가격 하락하는 것까지 감안된 거니까 철강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다. 하지만 스프레드가 아까 말씀드린 바오산 철강 8, 9, 10 계속 가격을 올렸고 그게 국내 철강 회사들한테도 가격의 반영이 당연히 상승 요인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스프레드가 좀 개선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아까 중국 관련돼서 집중된 일부 공장들의 일종의 셧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 수리 영향으로 공급이 좀 일시적인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831만 톤, 전년 대비해서 5%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공급이 좀 조절될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의 또 새롭게 뜨는 수요처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 인도의 이 몬순 시즌 때문에 해외 계열사 좀 이익이 조금 깎아먹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 관련돼서 지금 포스코의 지금 PBR은 얼마일까요? 0.7배입니다. 0.7배. PBR 밴드가 0.2배에서 최대 뭐 1배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0.2배에서 1배까지 움직이면 중간이 0.6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수준보다 약간 비싼 수준인데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죠. 그죠? 2차전지 소재 투자를 2025년까지 46.2%까지 늘리겠다고 했고요. 2030년 2차전지 소재 매출이 62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매출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정도 수준인데 2차전지 소재가 62조까지 매출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5조 정도 됩니다. 5조 5천억. 5조 5천억의 지분법으로 반영돼서 50% 할인하고 또 지분 50% 하면은 뭐 이익으로 반영되는 수준은 뭐 2조 정도 되겠네요. 현재. 그러면 62조까지 늘어나려면 뭐 30배 이상 2차전지 소재 매출이 커져야 되는 거죠. 요건 리튬 가격 가져왔는데 역시나 포스코가 앞으로 수산화 리튬 관련돼서 매출이 2030년에 43만 2천 톤 하겠다고 했으니까 43만 2천 톤으로 13조 가까이 매출하겠다고 13조 이상 13조 6천억 매출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이 다 주가가 부진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리튬 가격 빠진 거거든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최근엔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요. 153.5 위안. 그래서 저는 3분기까지 계속 빠지다가 4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이에요. 심지어 해외 지금 일부 리튬 관련된 업체에서는 지금 리튬 가격을 재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너무 싸게 들어온 거는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서 일부 리튬 업체는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런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진도율인데요.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드디어 24년 2분기에 준공하죠. 그죠? 1단계가. 그리고 23년 5월 달에 착공 들어갔죠. 그리고 2단계는 6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25년 2월 달에 준공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 리튬 솔루션. 이게 광석 리튬, 요거. 포스코 리튬 솔루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착공해서 이것도 2단계 들어가죠. 이게 2단계 상공정, 하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필바라 리튬 솔루션. 요게 광석이죠. 요거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10월 달에 2공장 준공하고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1공장 준공하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모멘텀이 있고 2월 달에도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24년 2월 달에 1단계 준공하니까 요건 6월 달에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죠? 계속 모멘텀이 살아 있어요. 올해 10월, 2월, 올해 10월, 내년 2월, 내년 6월. 그죠? 그다음에 니켈은 SNNC 통해서 23년 4분기에 준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SNNC 합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에서는 6월에 착공하죠. 6월에 착공하고 올해 하반기 12월에 준공하고요. 그죠? 리사이클링은 포스코 HI 클린메탈이 5월 달에 초도 제품 생산해서 11월 달에 정상 조업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PLSC 상공정에서는 5월 달에 정상 조업 시작했다. 그리고 차세대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실리콘 산화물이랑 실리콘 카바이드 두 가지 방식의 실리콘 응급제를 6월 달에 토건 착공해서 내년 2분기에 준공 들어간다. 아마 25년에 하반기에 양산한다고 밝혔죠. 이 실리콘 응급제. 25년 하반기. 근데 25년 하반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테스트 거쳐가지고 실제 고객사 들어가는 거는 26년이나 돼야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실리콘 이제 그 차세대 응급제 450톤 6년간 4단계에 걸쳐서 2030년까지 25,000톤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실리콘 응급제 하는 대주전자재로는 2030년 기준으로 10만 톤 한다고 했어요. 10만 톤, 10만 5천 톤. 그러니까 4배 넘게 차이 나죠. 주행거리 늘어나면서 에너지 용량이 높은, 그러니까
에너지 용량도 높으면서 충반용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실리콘 음극재 수요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도 뒤늦게지만 26년도에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겠다고 한 거예요. 기존 천연 인조 흑연 대비 4배 넘게 에너지 효율이 고용량이니까 당연히 비싸다는 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상용화가 덜 된 거지 상용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실리콘 음극재로 계속 가는 추세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포스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포스코, 롯데, LNF,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양산 25년, 26년, 24년 이렇게 하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그렇게 계속 사실은 계속 비싸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천연 음극재, 흑연 음극재로 계속 지금 갈아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시장 자체가 천연 흑연 음극재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실리콘 음극재는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는 시장이 근데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하시는 대로 가격이 부담은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안 쓰는데 그래서 조금만 섞잖아요. 3%밖에 안 섞잖아요. 근데 이게 5% 섞고 7% 섞는 걸로 가는 이유는 그 가격은 비싼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용량이나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좋고 그러니까 가격 비싼 만큼의 비싼 값의 값어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많이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는 건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가 분명하고 이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으로 연 50톤으로 데모 플랜트를 지금 영일만 산단에 했고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도 포스코 퓨처엠이 아니라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해가지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출범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아까 얼마? 25,000톤. 여기 중요한 표가 있는데요. 천연 흑연 360, 인조 흑연 350인데 실리콘 음극재는요 4배입니다. 4배. 1400 밀리암페어. 효율이요 92%. 실리콘 음극재 78%. 4불 6불인데 40불에서 60불. 지금 45불 정도 수준인데 계속 45불 이 비싼 수준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실리콘 음극재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지금 영일만에 2030년까지 25,000톤까지 4단계 증설해서 16% 점유율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평균 보세요. 이거 2030년까지 117% 성장해서 2030년에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 하겠다는 겁니다. 1조 5천억. 당장 26년에 1830억으로 스타트 끊어가지고 1조 5천억까지 키우겠다는 겁니다. 24년에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상용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실제 양산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 하반기나 26년 상반기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SKC, SK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보다 당연히 뒤처지니까 그만큼 먼저 선점한 효과들은 당연히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더 큰 수혜를 보겠죠. 그거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까지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